네, 보신 대로 이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이 여론 조작이 있었다 이런 의혹이 제기돼 지금 논란입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 올리면요. 지난 1월 1일이었습니다. 이 한국과 중국의 축구 경기가 있었던 날 국내 포털 다음에 응원 페이지에서 중국을 응원하는 비율 글쎄 이제 80% 넘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 수치만 놓고 보면 한국 포털이 아니라 이제 중국 포털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집 대문에 구멍이 뚫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이버나 다운 같은 것을 포털이라고 하고 포털은 관문, 대문이란 이런 뜻입니다. 네. 그런데 지난 그 10월 1일에 있었던 우리 중국전에 네. 있어서 항저우 게임 그 축구 게임 중국전에 있어가지고 지금 응원을 했었는데 분명히 한국 응원인데 중국에 응원했던 것이 90% 이상이 되고 그러니까요. 한국 응원하는 것은 10%도 채 되지 않은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져서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한국 포털이냐 중국 포털이냐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지금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외국에 있으면서 한국인 것처럼 우회해서 들어왔다. 한마디로 가상사설망이라고 하는 VPN을 통해서 한국으로 침입했고 그것을 일단 침입한 다음에 매크로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가지고 댓글을 거의 뭐 2천만 개 가까이 이제 마구마구 만들어냈다 이 문제인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떤 뭐 그 유명한 그 공연에 하나 좀 표를 구하기 위해서 매크로를 쓰는 그 정도면 애교 쉽게 말하면 그 정도는 우리가 허용해 준다고 하지만 절대적인 90% 이상에 해당하는 댓글 관련해서 이것을 조작한 것은 조작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범죄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나아가 오히려 그런 시스템을 구멍이 뻥 뚫린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방치했는 것도 뭔가 특별한 의도가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두 가지 시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사안에 대해서 스포츠에 관한 것이지만 결국 향후에 있어서는 스포츠 이외의 정치나 다른 부분에 대한 어떤 조작 이런 부분의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을 지금 찾아낸 부분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 집 문이 뚫리면은 수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 논란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 사건을 보는 시각이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뭐 대문이 뚫렸다 이런 표현을 좀 해주셨는데 자동으로 한 가지 작업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매크로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이 매크로 프로그램이 동원된 것으로 의심이 되는데 다음이라는 포털 사실은 국내에서 그 대표되는 포털 중에 하나 아닙니까? 사전에 이거를 몰랐던 게 좀 이래도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매크로를 막겠다는 건 이 정보 보안 전문가들에 따르면 해킹을 아예 뭐 근절시키겠다라는 말만큼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이버랑 지금 짚어주신 대로 다음에 양태가 달랐습니다. 똑같은 그 툴을 이용자들에게 제공을 했는데 네이버는 이제 한국 응원 비율이 좀 높이 나왔고 다음은 이게 사실 상식 밖으로 나온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로그인으로 본인을 인적사항이 사실상 입력을 하고 들어간 다음에 의견 표명을 하도록 그 당시에 이렇게 설계를 했었고요. 다음 같은 경우에는 굳이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그리고 횟수 제한 없이 하다 보니까 이제 매크로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던 거죠. 이게 엄정한 선거를 앞두고 여론을 어떤 채집하거나 이런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클릭 응원이라고 해서 이제 응원하는 팀을 한번 클릭하는 하나의 놀이문화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물론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점검은 해야 되겠지만 이게 선거를 앞두고 지나친 포털 규제에 나서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나친 포털 규제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까 최진영 변호사께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총선이 앞두고 있는데 얼마든지 조작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상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작의 자유까지 허용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어떻게 보면은 그 중국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어떻게 보면 게임인데 거기에 댓글하면서 응원을 하는데 마치 중국인 것처럼 응원이 나오고 하면 뭔가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것이 우리가 조사를 해봤더니만 정말 대한민국 4,500만에 해당하는 어떤 성인 인터넷 인구들이 그렇게 댓글을 달았다고 하면 이게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해외에서 가상사설망을 이용을 해서 네덜란드와 일본에 있는 일본을 통해서 한국 이 다음에
접속을 한 다음에 이런 그 응원 댓글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조작이 있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 이와 같은 어떤 우회적인 공격이 누구에 의해서 있는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떤 그 의도를 가지고 이와 같은 그 여론을 호도하려고 하는, 한마디로 스포츠계에 있어서의 가짜 뉴스를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그것이 핵심인 것이고, 아시다시피 언론이나 이것은 미디어, 포털, 그거는 중립적인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어떤 좌나 우나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마치 문이 고장 나면은 당연히 고쳐야 되는데 지금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거 포털 길들이기 아니냐 하는데 포털에 있는 문을 우리가 고치자는 것인데 오히려 거꾸로, 만약에 한일전에 있어가지고 일본 댓글이 90%가 나온다고 하면 민주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것이 당리당략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정말 중립적인 미디어에서 고장난 문을 고쳐야 된다는 그런 시각을 본다고 하면은 이 부분의 어떤 사안을 보는 시각은 어떤 민주당 시각이 바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에서는 이제 이번 사태가 드루킹 사건 때보다 더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드루킹은 범죄입니다. 이게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됐던 것이고요. 이번에 이 클릭 응원과는 양태가 상당히 다릅니다. 드루킹에서는 사람들 아이디를 다 채집을 해서요. 왜냐하면 기사 하나에 달 수 있는 댓글은 하나로 제한이 돼 있지 않습니까? 좋아요도 그렇게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여러 아이디를 끌어다가 굉장히 업무를 방해한 겁니다. 정상적인 포털의 업무를 방해했고, 지금 시스템에서는요. 그 이후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보유할 수 있는 아이디를 3개로 제한을 했습니다. 다음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 들어서 타임톡이라고 해서 기사의 24시간이 지나면 아예 댓글을 볼 수가 없게 돼 있죠. 댓글도 다 로그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양태와는 다른 부분이 있고요. 또 이 정부 그렇습니다. 국정 과제 선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사한 양태가 나타났었습니다. KBS 수신료와 관련해서 여론조사할 때도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사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기도 하지만 재발 방지책은 좀 있어야 하지 않나. 또 이걸 또 정부는 또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까지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